가정과 외가를 통틀어서 쌍꺼풀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셋째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 셋째를 키우면서 쟤보다도 좀 묘한 위화감을 느낀 적이 있는데 성격이나 식습관이나 뭐 하나 닮은 구석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나랑 달라서 더 예뻐하고 더 아끼며 키운 딸이었지만 아내 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정말로 제보자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이혼 사건을 맡고 있는 길인영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내 친자로 알고 키워왔던 자녀가 혼외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드라마에서만 있지 않고 실제로도 좀 종종 있거든요. 이런 그 아빠들을 뻐꾸기 아빠라고 해요. 뻐꾸기라는 새들이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이렇게 몰래 넣어놓고 그 새는 자기의 자녀인지 모르고 이렇게 키우고 남의 둥지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그런 뻐꾸기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자주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실제로도 뭐 변호사들이 종종 겪는 사건들이라서 제가 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 뉴스에서는 그 친자 검사를 한번 하게 된 거고, 다른 분들 같은 뭐 혈액형이 뭔가 안 맞아서 뭐 이상하다든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나랑 너무 안 닮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너랑 너무 안 닮았다고 이렇게 놀려가지고 좀 이상함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혹시 하는 생각에 들어서 뭐 친자 검사를 통해 알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혼외자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혼란스러워 하시고 엄마의 잘못하고는 별개로 그 아이에 대한 기른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본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도 이 그 혼외자의 그 친권 양육권을 엄마 아빠가 이제 다툰 사례였거든요. 근데 아빠도 그 친권 양육권을 엄청 주장했고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신 게, 아직까지 이게 친생자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친자관계와 법적인 친자관계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법적인 친부가 친권을 주장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친자가 아닌데 아빠한테 이걸 친권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아빠가 혼외자를 내가 친자로서 지금까지 키워왔고 앞으로도 키우겠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생물학적인 모인 엄마한테 친권 양육권이 가기는 했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혼외자를 키운 아빠도 친권을 주장해 볼 수는 있고, 법적으로 생물학적인 부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친권이 박탈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빠가 친권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법원에서 이제 좀 고민한 게 그거지. 아빠가 변함없이 지금까지와 그대로 아이를 계속 양육하는 게 보장이 될 것이냐. 지금은 아이에 대한 그런 애착과 애정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운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조금 더 커서 말썽 부리고 이럴 때, 아, 내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면서 아이와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이가 성장해서 우연히 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이가 또 큰 혼란을 또 겪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엄마 쪽이 친권 양육권대로 최종적으로 인정받긴 했습니다. 아빠 쪽에서 이제 너무 좀 간절히 원했던 사건이어가지고 이게 좀 안타깝긴 했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이제 부정행위 내지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위자료 청구는 우리 배우자를 상대로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도 시기가 좀 애매했긴 했지만 나는 우리 남편의 자식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친자가 아닌 걸로 나오면 혼인 중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거는 아이의 출생 시기나 이런 거 고려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위자료를 지급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금액을 그럼 어떻게? 그동안 아이를 들었는데 내가 다 계산해봤더니 한 1억 들어가서 1억을 위자료를 주세요, 이거는 아니고요. 정신적인 위자료로서의 법원에서 봤을 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선에서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거고, 아이의 그 양육비에 상응하는 만큼의 재산상 손해배상은 아니거든요. 정신적인 충격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위자료인 것 같은데 법원의 위자료 기준이 그래서 좀 늘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입양을 한 자녀도 나의 그 친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본인 친자식 이상으로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수년 동안 자기 자식으로 알고 키웠으면 생물학적인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알자마자 딱 바로 연을 끊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면 그냥 계속 키우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한테는 말을 안 하지 않을까. 실제로 의뢰인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뭐 입양을 하는 부모들은 보면 입양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한테 알리는 게 더 또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이가 좀 성인 되고 뭐 자녀를 낳아서 부모의 심정을 좀 이해할 만한 그런 시기가 되면 좀 조심히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혼외자도 내가 지금까지 자식처럼 키워왔고 이제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까지 이제 요구를 한다라는 게 사실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유책 사유하고 재산분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약간 또 별개로 따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많이들 좀 놀라시는 게 유책 배우자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냐? 아니거든요.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혼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하고 재산분할은 약간 좀 별개처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서 뭐 판결의 이유를 쓸 때 파탄의 경위를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참작했다 이런 식으로 판사님들이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부동산의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거나 기여도를 한쪽은 뭐 50대 50, 한쪽은 60대 40 이런 식으로 기여도를 좀 다르게 주장을 할 때 잘못한 쪽한테 조금 불리하게 법원이 최종 판단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여도나 뭐 이런 것들을 따질 때 고려는 하지만 그 고려한다는 게 유책 배우자는 아예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 요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키우고 있는 자녀가 혼외자라는 사실이 알게 되고 그게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거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보통 다른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엄청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더라고요. 혼외자 사실을 뒤늦게 좀 알게 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위자료 청구 등을 논의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생물학적 부는 아니더라도 친권 양육권을 주장해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변호사와 같이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혼하러 가는 길의 길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